박순자는 오전 10시쯤 동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서는 벌써 몇몇 할머니들이 화투판을 벌여놓고 있었어요. 경로당 회장인 김말순이 손짓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의자에 걸고 화투판 앞에 앉았어요. 패를 돌리며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또 승진했대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 아들 민호는 재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처와 헤어진 상황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화투를 몇 판 치고 나니 시간이 어느새 정오를 넘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지민이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전 며느리의 얼굴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뺨은 움푹 패였고 눈가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민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소녀가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이구나. 서연은 낯선 할머니가 무서운지 엄마 뒤로 몸을 숨겼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을 앉히고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따뜻한 보리차를 쟁반에 담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시겠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췌장암 사기. 예상 여명 3개월에서 6개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엄마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엄마, 배고파? 순자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지만 무엇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지민은 진단서를 다시 가방에 넣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으면 서연이를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번쩍 들어 지민을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서연이는 내 손녀잖아. 하지만 지민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5년 전 일 기억하시죠? 지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혼할 때 어머님은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서 가정이 깨졌다고 하셨어요. 지민의 눈이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 챙기는 것도 서툴고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지도 못했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서연이 나왔어요. 지민이 딸을 마당으로 보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님 말씀을 다 믿었어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어머님한테 제 딸을 맡길 수 있을까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긴 침묵이 거실을 채웠어요. 저도 선택지가 없어요. 친정 부모님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님한테 올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한테는 얘기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지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며칠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어머님이 서연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장을 열고 깨끗한 이불을 꺼내다가 주저앉았어요. 5년 전 그날, 내가 뭘 한 거지?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들 민호가 회사 동료 여자와 백화점에서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순자는 며느리에게 알리지 말라고 아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증거를 찾아내자 순자는 그것들을 몰래 숨겼어요. 조정 과정에서는 오히려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꽉 껴안고 눈을 감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뜨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녀 서연이를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싶었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와 나물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7시가 되자 안방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어요. 순자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지민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와 식탁 앞에 앉았어요. 젓가락을 들어 계란말이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오늘 병원 가야 돼. 할머니랑 집에 있을 수 있지?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가자 집안에는 순자와 서연만 남았어요. 오전 내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는 서연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랑 밖에 나갈까? 뭐 사줄 거 있으면 사주고. 서연은 처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문구점으로 향했어요. 서연은 색연필 코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48색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서연의 작은 말에 순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은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하늘과 집과 나무를 그렸습니다. 그림 한가운데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프면 저는 어디로 가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동네 슈퍼주인 이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누구야? 손녀. 며느리랑은 화해했어?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순자는 영자를 현관 쪽으로 밀어내며 돌려보냈습니다. 순자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색연필로 그림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의 작은 손이 할머니 손 위에 살짝 얹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민호였어요. 민호 옆에는 재혼한 아내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지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인사해. 민호가 손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려 엄마 뒤로 숨었어요. 민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지민을 쏘아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온 거야? 또 돈 필요한 거야? 지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서연이 문제 때문에 왔어요. 지민은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호가 진단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3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서연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누군가 서연이를 키워야죠.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안 돼. 지금 새 가정이 있잖아. 알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지민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한테 부담 주지 마. 어머니 연세가 몇인데. 순자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애 키우기엔 너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지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키워요. 서연이 친아빠잖아요. 나는 이미 말했잖아. 내 형편에 서연이까지 키울 수 없다고. 순자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내가 키울게. 서연이는 내 손녀잖아. 어머니. 민호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책임질 수 없으면 나라도 해야지.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순자와 지민만 남았어요.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방에서는 서연이 문틈으로 거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지민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이날도 지민은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가방이 소파 옆에 놓인 걸 발견했어요.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아빠가 낯선 여자와 호텔 앞에서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서연이 사진을 들고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지민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던 순자가 거실로 나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연이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예요? 지민이 사진을 순자에게 건넸어요. 순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그날 자신이 몰래 숨겼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서연아, 이건 내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을 때 찍힌 사진이야. 지민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지민의 말에 아이를 방으로 보냈어요. 문이 닫히자 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 기억하시죠? 지민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때 제가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진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이 숨기신 거죠? 지민의 질문에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아들이 바람 피운 걸 알고 계셨어요. 맞죠?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위자료도 포기했어요. 양육비도 거의 못 받았어요. 순자는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러셨어요? 지민이 물었어요. 순자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내가 아들만 생각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희생시킨 거예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순자는 자신이 저질러온 잘못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지민이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지민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민이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여름이었어. 내가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민호를 봤지. 민호가 여자랑 손을 잡고 걷고 있더라고. 지민은 표정 없이 듣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민호를 불러 세웠어. 민호는 잠깐 실수했다고 빌었지.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 너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이혼할 것 같았어. 그럼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나 싶었지. 체면이요? 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체면. 우리 집안에서 이혼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 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찾아낸 사진들을 몰래 숨겼어. 서랍에서 꺼내서 태워버렸지.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도 나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중재하시던 분도 그 말을 믿더라고. 결국 너는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듯 집을 나갔지. 저는 그게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어머님, 고개 드세요. 나는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아들 지키기 위한 희생양으로만 봤어. 순자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고백했어요. 한참 동안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용서는 못합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부탁드립니다. 지민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이한테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격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민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다시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리며 서연이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내 목숨을 걸고 서연이를 지킬게. 약속해. 지민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와 지민은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잠깐 봐주기로 했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은 높은 건물 10층에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두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오늘은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서류 작성하러 오셨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사망할 경우 딸의 후견인을 시어머니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지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는 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에 정보를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시면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십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지민은 펜을 들어 서류에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순자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서류 작성이 끝나고 두 사람은 건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민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노트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적어뒀어요. 지민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어요. 서연이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미술학원에 가요. 순자는 노트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목욕할 때 머리 감는 걸 싫어해요. 밤에 자다가 가끔 악몽을 꿔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노트를 꼭 쥐고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더 없어?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한테 아빠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호가 잘못한 건 맞지만 서연이가 아빠를 미워하며 잘하는 건 원치 않아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자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서연이 학교는 우리 집 근처로 전학시켜야 할 거예요. 지민이 다시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연이 통장이에요. 지민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학원비랑 생활비는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너 치료비로 써야지. 순자가 통장을 도로 밀었어요. 치료는 이미 포기했어요. 이제 돈 쓸 곳도 서연이밖에 없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통장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떠나도 서연이를 사랑해 주세요. 당연하지. 내 목숨을 걸고 지킬게.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믿어는 볼게요. 순자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버스는 두 사람을 태우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지민이 세상을 떠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서연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7시가 되자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서연이. 잘 잤어? 순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서연을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 오후에 학교 앞으로 와주세요. 알았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집으로 돌아와 서연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엄마처럼 느껴져요.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후 3시 순자는 학교 앞에 미리 나가 기다렸어요. 서연이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서연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 색연필과 공책을 샀어요. 나오는데 동네 슈퍼주인 이영자를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 손녀 키우느라 고생 많아요. 고생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순자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해 간식을 먹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있어요? 서연은 거실에서 민호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민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토요일 오전 순자는 서연과 함께 버스를 타고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지민의 묘 앞에 도착해 꽃을 놓았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잘 챙겨주고 계세요. 서연이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할머니 덕분에 조금은 덜 슬퍼요. 순자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민아, 서연이 잘 키울게.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묘지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떡볶이 해주세요. 그래, 우리 서연이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게.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버스가 와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순자의 가슴까지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이게 내 속죄예요. 그리고 내 축복이에요. 서연은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버스는 두 사람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향해서요.